안녕하세요. 저는 37살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던 아빠를 떠나보낸 딸입니다. 아빠는 가장의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어려웠던 가정 환경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저희 엄마도 아빠와 함께 물불 안 가리고 돈 되는 일이면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저 또한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뭐든 악착같이 하려는 성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성격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독하다고 나중에 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악착같이 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사업도 현재까지 무리 없이 잘 이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훈남인 남편까지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사업하다가 만났어요. 저희 제품을 납품하던 곳이었는데 그 회사의 과장으로 저희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났던 것 같아요. 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고 다음 제품들도 의논을 해야 했으니까요. 대화를 하다 보면 느낄 수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때의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었던 건지 마음이 잘 맞는다며 앞으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싶다고 고백을 해왔고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죠. 서로 일적으로 만났을 때와 다르게 연인 사이가 되면서 서로 예민해질까봐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할 수 있었고 그런 점이 오히려 독이 되기보단 득이 되면서 점점 제가 운영하던 사업은 확장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죠. 이 남자를 만난 시점부터 모든 일이 잘 됐고 앞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저 또한 가지고 있어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일밖에 몰랐었는데 어느새 결혼하고 싶은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러 인사를 드리러 왔으니 정말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인상 좋으신 어머님께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첫인상을 보자마자 느낄 수 있었죠. 정말 괜찮으신 분 같다는 걸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맛있는 음식 한 상 차려주셔서 맛있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 많이 나눴어요. 아버님 또한 인상 좋으시고 차분해 보이셨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동안 있었죠. 그리고 그때 남편도 저희 집에 인사 왔었을 때 정말 괜찮은 사람 같다며 칭찬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고 양가 집안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말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혹시 경자 아니니? 나 몰라보겠어. 나야 나 광룡이라고. 이게 얼마만이야? 광룡이? 어머머,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이야. 이게 뭔 일이래. 엄청 많이 바뀌었다. 반갑다 반가워. 저희 모두 당황했죠. 아빠와 어머님께서 대학교 동기였어요. 그래서 어색하기만 할 것 같았던 분위기,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상견례 자리가 좋게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빠와 어머님 얘기였어요. 서로 대학교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고 모든 건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고 아이들 키우며 10년의 결혼 생활이 흘러갔네요. 저희는 자주 모였어요. 어디 놀러 갈 때도 항상 함께 했죠. 양가 집안이 별 트러블 없이 지내다 보니 시집살이도 없었고 오히려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네요. 저희 엄마와도 동갑이셔서 사돈인데도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셨어요. 저희는 가평 쪽으로 놀러 간 적이 많았어요. 계절마다 시간 될 때면 1박 2일이라도 펜션 잡아서 서로 대화하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저녁에는 조용한 분위기에 저희 부부가 잘 살 수 있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단둘이 있을 때 저에게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빠에게 느끼지 못했던 분위기가 저를 어색하게 만들었죠. 우리 딸 진경이 그래도 좋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아빠가 너무 뿌듯하다.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니 이 애비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아빠는 지금 너무 행복해. 그러니 한서방이랑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지금처럼 살아다오. 한서방처럼 다른데 눈길 안 돌리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남자도 흔치 않아. 같이 사업하면서 의견 충돌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지혜롭게 헤쳐나가길 바란다. 워낙 잘하는 우리 딸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지만 아빠로서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얘기한 거니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알겠지? 정말 처음 느껴봤어요. 항상 저만 보면 장난치면서 가벼운 말만 했었는데 단둘이 이런 진지한 얘기 해본 적 없었거든요. 장난기 많았던 아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괜스레 슬퍼지기도 했고요. 어렸을 때 아빠의 모습은 정말 멋있고 엄청 커 보였는데 그날따라 아빠가 작아 보이고 숱도 많았던 머리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니 많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제가 성인이 되면 아빠는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아빠의 등을 보는 순간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약간의 술도 먹어서 그런지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어요. 아빠는 당황스러워하셨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시부모님과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당황스러워하자 눈물을 훔치고 별일 아니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따로 방에 들어왔어요. 앞으로 정말 잘 해드려야겠다 생각하며 아이들 재우고 있는데 그때 시어머니와 아빠의 대화 소리가 창문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충격이었죠. 말 못했구나. 하긴 나 같아도 슬퍼할 자식 생각하면 말 못할 것 같아. 가슴 찢어지는 자기 자식 생각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병원에서는 아예 가망이 없대? 진통제도 정도껏 먹어야지. 그런데 정말 대단해. 안사돈도 자기 딸에게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감정 조절 잘하고 있잖아. 그래도 진경이한테 마음의 준비 해줘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사업 중요한 시기인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집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내가 단단히 얘기했어. 병원에서 너무 늦게 왔대. 길어야 몇 달도 안 남았어. 너무 많이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 어찌할 수 있는 방법 없다는데 병원에서 좀 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싫고 우리 딸 결혼하고 자식 낳는 것까지 봤으니 이제 나는 여한이 없네. 우리 딸 사업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야. 아마 이번 여행이 마지막일 것 같네. 우리 딸 잘 대해주고 나 없다고 막대하면 안 되는 거 알지? 항상 고마워. 딸처럼 대해줘서. 저는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아빠와 시어머니의 대화에 정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있었는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빠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결혼하고 저희 가족 먹고 살아야 해서 사업에 신경 쓰고 자식들 키우고 남편도 살펴야 하다 보니 정작 아빠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걸 느끼지 못했죠. 머리 빠진 것도 그냥 나이 먹어서 대머리가 되고 있는 줄 알았고 말라가는 것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게 아파서 그랬다는 거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네요. 좀 더 신경을 쓸 걸. 그렇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불효자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아빠는 점점 더 약해져 갔고 더 이상 저에게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괜한 걱정 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그때 아빠와 시어머니께서 나눴던 대화는 꺼내지 않았어요. 아빠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엄마와 대화를 했죠. 그래도 나도 딸인데 얘기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서운해하기보단 원망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엄마도 아빠가 너무 심각하게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삼키고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저보다 한평생 함께 살아왔던 엄마가 더 마음이 아프겠죠. 하루하루 다르게 변해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지인분들도 꽤 많이 왔죠. 그때 정말 실감했어요. 아빠가 떠나는구나. 그리고 꽤 오랜 친구분이셨던 분께서 늦은 저녁 병원으로 오셨어요. 엄마와 복도에서 만났는지 같이 들어오셨는데 많이 슬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뒤이어 시어머니 오셨네요. 아빠 친구분께서 앞에 앉아 눈만 감고 있는 아빠의 손을 만지며 자기 왔다고 눈 떠보라며 오랜 친구 먼저 보내기 싫다고 눈물을 흘리셨네요. 그렇게 꽤 오랫동안 계시다가 늦은 시간 친구분께서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아빠의 몸을 닦아주며 옆에 앉아있는데 몸이 꽤 힘들어 보여 제가 있겠다고 하고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과 잠깐 왔다가 다시 들어갔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슴이 답답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고 잠시 바깥바람 좀 쐬었네요.
그렇게 20분 정도 밖에 벤치에 앉아있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시어머니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가지 말라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며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면서 눈을 감고 있는 아빠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설마 시어머니께서 아빠를 좋아하고 계셨던 것 같은 감정의 눈빛을 보였고, 제가 인기척을 내자 화들짝 놀라며 눈물을 훔치시고 병실에서 나가셨네요. 여자의 느낌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아빠와 대학 동기이고 사적인 감정 분명 한 번쯤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을 조심히 지켜보게 되었고,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수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죠. 시어머니 자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건 이해했습니다. 대학 동기니까요. 그런데 저희 엄마한테 대하시는 게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말투가 날카로웠고, 그런 행동들 때문에 엄마도 시어머니 오시면 자리를 피해버릴 정도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셨어요. 아빠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시어머니의 행동도 점점 심각해졌죠. 아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정말 많았어요. 이대로 떠나지 말라고 계속 애원하면서요. 그리고 아빠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장례가 치러지고 엄마는 영정사진에서 실신할 정도로 통곡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통곡하셨죠. 그리고 그동안 아빠와 인생을 함께 하셨던 지인분들도 한 분 한 분 찾아오셨어요. 엄마가 실신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해 남편과 함께 모든 일들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늦은 새벽 아빠의 오랜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앉아 털썩 주저앉더니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열하셨습니다. 워낙 오랜 친구분이셨는지 저는 본 적은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빠의 친구분을 무서울 정도로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난감할 정도로 째려보고 있길래 시어머니께 할 말이 있다면서 잠시 복도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입만 꾹 닫고 계셨고 그냥 가식 같다며 진심이 안 느껴진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화장실로 들어가셨고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왜 저런 행동들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 친구분께선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고, 엄마는 아빠 친구분의 손을 잡으며 와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셨고, 한참 뒤 친구분께선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 바래다 드렸고, 엄마도 잠시 집에서 가지고 올 물건이 있다면서 아빠 발인 날 새벽 일찍 오겠다며 뒤를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많이 지쳐 보였고 곧 쓰러질 것 같아 보내드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고요한 장례식장에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웃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데 정말 버티기 힘들더군요. 그렇게 아빠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같이 왔네요. 남편과 저는 발인하는 날 초췌해진 몰골로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도 시간 맞춰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갔다 온다던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빠르게 화장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네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께서 한바탕 치고받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두 분 다 화장실 문틈에 끼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알 수 없는 의문의 사진 한 장을 주우려고 난리 났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뱉으신 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네요. 보자 하니까 네가 지금 광룡이 발인하는 데까지 나타나는 건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그것도 저놈이랑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뭔데 남의 가정사에 참견이야? 네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내 남편 장례식장이야. 당장 나가.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바로 너야. 어떻게 광룡이가 곧 세상 떠날 걸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병실에서도 광룡이 친구를 데려와? 너랑 바람난 놈을? 광룡이 앞에서는 둘 다 엄청 슬퍼하며 연기하더니 밖에서는 둘이 껴안고 난리도 아니대. 설마 했는데 광룡이가 병실에 있다고 감히 집에 불러들여? 그런데 발인 전날에도 둘이 같이 집에 들어가더라. 완전 어이가 없어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언제부터야? 광룡이가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었겠냐고. 네가 이러는 거 감당할 수 있겠냐? 엄마, 이 사진 뭐예요? 왜 아빠 친구분이랑 같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둘이 뭐 하셨어요? 이 사진 뭐냐고요? 엄마와 시어머니께서 문틈에 끼어서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진 한 장을 서로 주우려고 치고받고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먼저 나온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그 자리에서 엄마와 아빠 친구분께서 만남을 지속해온 수십 장의 사진을 보았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빠 발인 전날에도 친구분이랑 엄마는 아빠 집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 장례식장에서 가식적인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 너무나 화가 치밀었네요. 그리고 그동안의 시어머니 행동이 이해가 되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까요? 대학 동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당했다는 게 화가 나셨고 눈물을 삼키며 모든 증거물을 모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엄마의 바람은 아빠 발인식 날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빠 친구분의 멱살을 잡아 끌고 왔고 저는 너무나 화가 치밀어서 두 분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엄마는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네요. 나도 내 살 길 살아야 하지 않겠니?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미련둬서 뭐하겠니? 좋은 사람 만나야지.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린 거 진심이었어. 그래도 그동안 함께 있었던 세월이 있는데 아무 감정 없진 않잖아. 이 사람도 진심으로 슬퍼했었다고. 세상 떠나는 길 그래도 내가 해줘야지 않겠니? 네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도 알지 못하고 눈 감았으니 편히 떠날 수 있을 거야. 강룡이가 정말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 두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그래도 한평생 살아온 지 마누라라고 자기 떠나도 의지할 사람 있으니 다행이라며 너랑 진경이 걱정만 하다가 눈 감았어. 광룡이도 다 알고 있었다고. 엄마가 어떻게 그래? 아빠는 한평생 엄마뿐이었는데 시기가 너무 안 좋았다고 생각 안 해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고 아빠 발인식에도 참석하지 마세요. 당신은 앞으로 내 엄마 아니야. 아빠 장례식이 끝나고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 걸 아빠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부터 몰래 만나고 있었고 아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에 불러들였다는 건 제 입장에서 전혀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엄청 화가 나셨는지 화장실 청소하던 마대걸레로 아빠 친구분과 엄마의 얼굴에 문지르면서 당장 장례식장에서 나가라고 난리치셨어요. 차마 제가 하지 못했던 행동을 시어머니께서 대신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없이 발인식이 진행되었고 장례식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빠 친구분과의 사이가 꽤 깊게 진행이 된 듯 했고 앞으로 저를 안 보고 살아도 잘 살 거라는 눈빛을 보내왔네요. 엄마에게 가까이 다가가 나중에 세상 떠날 때 장례식장에도 찾아가지 않을 거니 평생 잘못 뉘우치고 살라고 말하고 뒤돌았습니다. 엄마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용서될 거라는 호언장담을 하시면서 서로 진정이 됐을 때 다시 연락하자고 걸어가고 있는 저를 보며 외쳤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건데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생각을 하시는지 참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남자의 눈이 멀어 병실에 누워있는 아빠를 두고 했던 짓을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네요. 분명 언젠가 벌받을 날 올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지금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연락도 안 하고 세상 떠나도 찾아가지 않는 게 최고의 복수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모든 사건을 밝혀주셔서 정말 고마웠네요. 하늘에 있는 아빠가 오늘따라 많이 그립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